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미국 주식 변동성이 엄청난 2025년 4월입니다. 4월 3일, 4일 하락률은 S&P 500 2일 하락률 역대 5위로 기록됐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4월 9일은 하루 상승률이 S&P 500은 역대 3위, 다우 역대 6위, 나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참고하는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도 3까지 내려갔었죠. 물론 미국 주식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로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하락장이 좋은 추매 찬스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매수하려고 증권앱에 들어가면 얼마 안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가는 분명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달러 환율이 역대급으로 높다 보니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달러 환율이 1480원 가까이 오르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비싼 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싼데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도 괜찮나요? 라는 문의를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면서 전보다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 됐지만 반대로 달러 환율은 역대급으로 비싸졌다 보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 매수가 심리적, 금전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주 매수에 필요한 원화가 늘어난 느낌이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달러 환율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면 주가가 올라도 환율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적정 달러 환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넉넉 잡아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별 달러 환율 평균을 내보면 1347원입니다. 최근 달러 환율 고점이 1480원이니 평균으로 되돌아간다면 9%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요즘은 달러가 1,400원만 돼도 정말 싸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 코로나 전만 해도 사람들은 달러가 1,200원 넘으면 정말 비싸다고 했었는데요. 만약 달러 환율이 기적처럼 1,200원으로 되돌아간다면 환율로 인한 손실만 무려 19%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1억 가지고 있다면 환 손실로만 1,900만 원입니다. 주식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하락장에서 저렴해진 미국 주식 줍줍을 고민하는 이유가 이처럼 높은 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물론 월급을 달러로 받거나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환율이 저렴할 때 달러를 왕창 쟁여둔 분들이라면 하락장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대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 추매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할 텐데요. 환율과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 정답은 없지만 저는 주식이 목표 가격까지 떨어지면 달러 환율 신경 쓰지 않고 추가 매수합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차트는 2003년 12월에서 2025년 4월까지 S&P 500 TR 지수와 달러 환율의 일별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통 S&P 500이 빠지면 달러 환율이 오르고 빠졌던 S&P 500이 회복할 때는 일시적으로 올랐던 달러 환율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고금리 하락장 전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2023년, 2024년처럼 주식과 달러가 같이 오르는 예외적인 기간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9년 3월 2일 1571원입니다. 이날 고점 대비 54% 빠진 S&P 500 ETF를 샀다면 1년 후 수익률은 원화 기준 얼마가 됐을까요? 우선 달러 환율은 1년 후인 2010년 3월 2일에 1571원에서 1142원으로 2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S&P 500 TR 지수는 1133에서 1849로 63% 오르면서 원화 기준 수익률은 19%가 됐습니다. 환율 1100원 시절 미리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2009년 3월 2일 S&P 500 매수로 1년 만에 60% 넘게 벌 수 있었겠지만 달러를 고점에 환전해서 매수했어도 19% 수익이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원화로 예금만 했을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2년 후, 3년 후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환율은 계속 1100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S&P 500은 계속 오르면서 원화 기준 2년 후 수익률 39%, 3년 후 48%가 됐습니다. 투자하는 종목이 S&P 500 대신 나스닥 100 TR 지수였다면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원화 기준 수익률이 1년 후 26%, 2년 후 57%, 3년 후 78%였습니다. SCHD TR 지수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환율이 가장 비쌌던 2009년 3월 2일 환전에서 SCHD 샀다면 1년 후 수익률은 원화 기준 21%입니다. 2년 후 43%, 3년 후 60%, 4년 후 80%였습니다.
세금 없이 배당 재투자 가정하는 TR 지수지만 S&P 500보다 수익률 좋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SCHD 역시 좋은 ETF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2008년만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같은 조건으로 수익률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환율 높았을 때는 2020년 3월 19일로 S&P 500 TR 지수가 고점 대비 29% 떨어졌을 때입니다. 달러 환율 최고점에 환전해서 S&P 500을 매수했다면 1년 후 달러 환율은 10% 떨어졌지만 주가는 65% 오르면서 원화 기준 수익률은 48%가 됐습니다. 2년, 3년, 4년 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차부터는 오히려 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투자 수익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애초에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 다음에는 하락장 오기 전에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도 월적립 매수로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적정 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행복한 상승장일 때는 월적립 매수로 주식만 사지 말고 현금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식이 타임세일 중이니 월급날마다 열심히 주워 담는 데 집중하고 S&P 500과 나스닥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달러도 하나의 종목처럼 매수하는 것이죠. 일반 계좌라면 달러로 환전 후 외화 RP나 단기채 ETF인 SGOV를 매수하면 되고 절세 계좌라면 국내 상장 SOFR ETF나 달러 선물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달러 환율 1,500원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도 원하는 대출로 숏, 달러는 투자로 롱 전략을 유지할 겁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19일에 달러 환전해서 나스닥과 SCHD 매수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로 꾸준히 모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환율보다 주식 수량 늘리기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 움직임에 따라 손실 구간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길게 보면 환율 하락폭보다 주식 상승폭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엔 처음 큰 돈을 한 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추가 매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환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율 하락으로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1억 투자 중인 계좌에 10%인 1,000만원 추가 매수했는데 이후에 달러 환율이 10%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이 추가로 평가 손실 되는데요. 100만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이는 계좌 전체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달러가 하락하면 기존 투자금 1억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존 투자금은 어차피 팔지 않을 생각이었으니 추매로 계좌에 영향 주는 금액은 100만원 뿐입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작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일별 S&P 500의 달러 환율을 곱해 원화 기준으로 S&P 500 차트를 만들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과거 평균보다 많이 높지만 주가도 많이 떨어진 덕분에 작년에 비해 필요한 투자금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S&P 500 ETF 한 주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은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7%나 줄었고 올해 2월 중순과 비교해도 9%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이 주가 바닥인지 지하실이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월 미국 주식 매수했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땡큐인 상황입니다. 구독 중인 서비스 가격이 10% 타임 세일하는 느낌이죠. 요즘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필요하거나 사고 싶었던 물건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은 당장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치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산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자산 역시 필수템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의 나와 내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산과 투자 방법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S&P 500과 나스닥 ETF, 배당 성장주만 꾸준히 모아도 누구나 충분히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계획보다 잘 나가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자에게 핵심은 환율보다 주식 수량이라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월경림 매수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